60세가 넘어도 혈관 나이 30세인 최고의 명의가 알려주는 올바른 심장관리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의 수명을 단축하는 생활 습관, 심장에 좋은 하루를 보내는 방법. 저자가 추천하는 슈퍼푸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심장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심장 질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은 평소 특별한 증세 없이 멀쩡히 생활하던 사람에게도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국내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조사된 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급사,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100년 심장 만들기는 현대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심장 설명서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식사, 운동, 수면, 마음가짐 등 사소한 습관들로 심장병을 예방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관해 더욱 많은 정보들을 참고하시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숨겨진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해보자. 제가 외래 진료에서 만났던 많은 환자 중에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혈압이나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실제로 심장병이 악화한 환자들을 떠올리며 저만의 스트레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체크리스트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더위나 추위, 기후 등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본인 또는 가족,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부상,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마감이나 할당량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 일이나 집안 행사로 피곤하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육아, 돌봄, 동거 가족이 늘어난다. 사랑하는 자녀의 독립,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다. 소중한 사람 반려동물 포함과 사별, 재해나 사고, 의사, 입시나 자격증 시험, 취업이나 이직, 결혼이나 이혼, 거액의 대출, 투자 실패, 과도한 기쁨. 판정 기준으로 1개 이상은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으며 3개 이상은 스트레스 과잉 상태, 5개 이상은 심장병이 발생할 확률이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심장에 부담을 준다. 심장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에 맞설 수 있도록 신체를 준비시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면 당연히 심장은 부담을 느낍니다. 즉, 스트레스는 심장 건강과 직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이명, 식욕부진, 복통, 설사, 변비, 안면, 홍존, 생리불순, 냉증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온몸에 나타납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근육에 흐르는 혈액이 감소해 이것이 심부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심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섭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심장 질환. 스트레스가 심장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방 잔떨림과 타코츠보 심근증입니다. 심방 잔떨림은 부정맥 중 하나로 심방이 경련하는 것처럼 빠르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원활하게 온몸으로 보낼 수 없게 되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또 심장의 왼쪽 위에 있는 좌심방 내에 혈전이 생기기 쉽고 그것이 몸속을 돌아다니며 체내 다른 혈관을 막아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뇌로 가서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심방 잔떨림은 노화가 큰 원인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항진증 등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방 잔떨림은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타코츠보 심근증이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심장 질환으로 고령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심장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데 수축기의 심방 움직임에 이상이 생겨 항아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타코츠보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타코츠보 증후군은 심부전이나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타코츠보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나 자율신경계의 교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에 이로운 아침 시간 보내는 법. 기상, 세수,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혈압과 심박수를 높인다. 우선 아침에는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체내 시계를 초기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의 심장 건강은 일어날 때 체내 시계를 어떻게 초기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크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감신경이 급속도로 긴장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혈압도 크게 오르는 최악의 기상법입니다. 알람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소리로 설정하고 음량은 처음에는 작게 나오다가 점점 커지게 설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를 깨울 때는 애정을 담아서 깨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행동도 순식간에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날 아침에 덜덜 떨면서 이불 밖으로 나와 잠에서 깨려고 찬물로 세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심박수나 혈압이 급상승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기를 추천합니다. 아침 조깅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침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볍게 뛴다고 해도 조깅은 꽤 과격한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2마리의 반려견과 산책을 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꼭 달리고 싶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공복으로 운동하면 탈수 증상을 일으켜 혈전이 생기기 쉬우므로 아침 식사 후나 수분 보충을 한 후 운동해야 합니다. 심장에 이로운 오후 시간 보내는 법.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자.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를 할 때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혈류가 악화하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주의 한 조사에서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사람은 4시간 미만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망 확률이 40%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차를 준비하러 가거나 자료를 가지러 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화장실에 가면 조금 먼 길로 돌아서 자리로 오는 등 가능하면 많이 걷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에 이로운 자기 전 시간 보내는 법. 겨울에는 목욕과 화장실에 특히 주의한다. 일과를 마치고 여유있게 입욕을 즐기는 시간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수면 중 심장에 휴식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관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의사항을 꼭 지켜서 힐링 타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물의 온도는 다소 미지근한 온도인 39에서 41도입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갑자기 풍덩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입욕을 하지 않을 때는 족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혈압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추운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은 상승합니다. 그런 상태로 갑자기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열의 자극으로 인해 혈압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물에 몸을 담그고 10분 정도가 지나 몸이 따뜻해지면 이번에는 혈관이 팽창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 혈관과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이 급하강하면 혈관 내를 흐르는 혈액이 정체되어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욕 씨의 급격한 혈압 변화는 심방이나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전에 의한 혈관 문제를 초래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발생 확률을 높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임욕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탈의실과 욕실은 들어가기 전에 따뜻하게 데워놓아야 합니다. 탈의실은 소형 히터를 이용해 실온을 높이고 욕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욕실의 따뜻한 증기가 탈의실까지 오도록 하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에도 난방을 틀어야 합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슈퍼푸드 브로콜리의 약 20배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설포라판에는 백색 지방세포를 베이지색화하고 내장 지방을 줄여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또 장내 플로라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브로콜리 새싹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약 20배나 농도가 높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가열해서 먹는 것과 비교하면 흡수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갈아서 먹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잘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탄수화물인데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건강 푸드 찰보리. 찰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로 칼슘, 철분, 칼륨, 비타민 B1, 단백질이 균형 있게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백미의 약 25배나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찰보리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해 식후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장내에서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어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단쇄 지방산이란 뷰트리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을 말합니다. 특히 뷰티르산은 장 상피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항염증 작용 등 뛰어난 생리 효과를 발휘합니다. 찰보리는 톡톡 씹히는 식감도 좋고 배도 빨리 꺼지지 않는 데다가 칼로리는 백미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찰보리를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백미에 섞어서 밥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지만 처음에는 백미 1홉에 찰보리 30g 정도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백미와 찰보리 비율을 반반 정도로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한 심장을 위한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 여건상 다양한 내용 중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특별한 증세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급사,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알려주기에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을 위해 우리 몸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